그렇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고 인식을 해도 그래도 우리는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역의 타주대감 진짜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IT 담당 박강호 애널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네. 정말 십수년간 배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십수년 알고 전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많이 10수년 했었는데 전이라고. 정말 십수년 전이에요. 너무 서로가 그러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타주대감. 예. 근데 야. 그만큼 아시는 것도 많고 뭐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T 전체를 담당하고 계신 걸로 이제 예. 알고 계셔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IT가 최근에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이런 IT의 분위기를 좀 바꿀 만한 이벤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9월엔 뭐 오늘 우리나라 전역으로는 현지 시간으로는 뭐 내일일 수도 있는데 아이폰 이제 신제품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이 부분부터 그래도 애플은 애플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질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 저희들도 현재 이제 뭐 코로나 언택트 효과가 줄어들면서 PC, TV 수요가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판매가 부진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상반기로 본다면은 삼성전자, 중국 쪽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IT 경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좀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애플이 아이폰 14를 공개를 합니다. 작년에 출시됐던 아이폰 13이 상대적으로 판매가 좋았고요. 특히 이제 그 안에서 고가 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아이폰 13 프로나 프로 맥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 연장선을 본다면은 내일 공개되는 아이폰 14가 하드웨어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카메라가 7년 만에 이제 화소수가 1200만에서 4800만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치라는 앞에 부분이 좀 작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좀 개선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이제 초기 생산 물량이 아이폰 13이 8,500만 대였다면은 이번 아이폰 14는 지금 9천만 대 정도 언론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9천만 대 정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프로나 프로맥스가 지금 생산량의 50%가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선호도가 높다고 보고 있어서 이 정도의 판매가 이루어진다면은 반도체나 여러 부분이 좀 저점 형성 이런 인식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언팩 행사나 그다음에 2주 후에 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다소 우려되는 부분은 네. 이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상승,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이 아이폰마저도 판매가 예상과 달리 좀 저조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나 좀 IT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 이후에 좀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가 예상대로 좀 이루어질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좀 9월 달에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기술주들도 안 좋은데 실물에서도 그런 부담 때문에 이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군요. 네. 자, 실질적으로 근데, 본다면은 이제 각국 나라들이 환율이 워낙 절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폰 구매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네. 부분도 하나의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소위 덕질하는 팬심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리 비싸도 사 모으는 또 그런 게 이런 스마트폰 부품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또 폴더폰 관련주들이 네. 늘 이제 새롭게 부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면. 네. 근데 애플은 폴더블 폰을 만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애플은 참여하지 않는 폴더블 폰 시장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심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혼자 이 폴더블 생태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과 달리 좀 성장은 더딜 수 있지만은 애플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에 폴디드 카메라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가 예상하는 시점은 2025년 정도 되면은 애플도 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OLED를 분명히 애플한테 공급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처음에 애플이 아이폰 X를 만들 때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한국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봤다면은 애플이 분명히 저희가 25년도에 시장에 들어온다면은 삼성 관련된 폴더블 관련 기업들도 애플로 공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반사이익이라고 본다면은 현재 폴더블이 이제 전체 삼성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10%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본다면은 좀 폴더블 관련주는 2, 3년 정도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주식으로는 좋은 투자 대안으로 남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괜찮은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IT 전반에 재고가 지금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주요 가전 업체들도 재고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재고가 많다라는 거는 재고를 쌓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재고를 소위 말해서 털어내야 다시 이제 발주도 주고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IT 전반의 부품주들은 또 악재일 수 있는 왜 재고가 이제 떨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IT 수요가 강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던 11월 달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그다음에 12월 달에 재고 조정을 거친다면은 재고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하반기, 좀 4분기까지는 좀 IT 수요도 약하고 재고 조정이라는 부분을 본다면은 부품 업체들이 좀 가동률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익 감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3분기, 4분기까지는 IT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과정을 본다면은 이제 반도체 가격도 역사적으로 저점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고요. 최근에 본다면은 이제 현물 가격도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IT 기업이 주가로 본다면은 좀 선행하는 부분이 좀 강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이 안 좋을 때가 가장 저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4분기 말 정도 본다면은 내년을 위해서 조금 변화되는 기업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분기 말이 IT, 뭐 반도체나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 부분이 저점이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악재들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내년쯤, 그러니까 4분기 이후에 나올 수 있을지 좀 확인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IT 산업에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확장 현실, XR 기술 개발입니다. 메타와 퀄컴이 손잡고 XR의 기술 개발 협력을 한다고 해서 관련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또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 XR 시장은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전체 IT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5G 시대가 된다면은 뭐 AR, VR 다양한 콘텐츠로 분명히 XR 기기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클 거로 보고 있고요. 더 주목을 받는 부분은 역시 IT 기기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진행되다 본다면은 결국은 애플이 들어와야지만이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 그러면 내년 1분기 때 처음으로 애플이 XR 기기를 출시한다. 그런 부분이 좀 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애플이 들어온다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나 중국 IT 업체들,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기기 업체들이 이 콘텐츠 시장과 접목돼서 하드웨어 시장에 들어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XR 기기 시장을 장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매출로나 이익으로 연결되는 데는 미미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기 자체가 비싸고 이거는 뭐 1인당 하나를 갖는 게 아니고 가구당으로 계산하는 부분을 본다면은 이 하드웨어의 어떤 매출 성장은 크지는 않지만은 이 하드웨어와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콘텐츠가 접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용이나 광고용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XR 기기를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장률은 아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년도와 2024년도에는 이런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콘텐츠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중요한 투자로 대상으로 부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IT 쪽은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 뭐 새로운 어떤 제품, 비클이 나오면 수요가 또 자극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또 새로운 기술하면 또 모빌리티 쪽이고 모빌리티는 또 두 갈래로 보면 전기차가 있지만 사실 자율주행이 IT 수요는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자율주행이게 되면 카메라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XR도 사실은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IT의 수요 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담당하고 계신 제품들, 그 종목도 카메라 모듈 쪽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쪽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왜 IT 기업이 이제 자동차 쪽으로 진출을 하느냐 그 네, 네. 의미를 본다면은 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IT 수요를 끌고 온 거는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2015년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별화의 부재, 그 다음에 이제 교체 주기가 장기화되면서 시장이 역성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또 10대 중에 5대는 이미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고, LG전자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MC 사업을 중단을 했고, 삼성전자도 판매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IT 뭐 스마트 제조업체나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중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대체할 만한 IT 기기가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이 많이 보편화된다면은 IT 부품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아직은 IT보다는 자동차 쪽의 수익성은 낮지만은 매출 증가 측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IT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전장화,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입장에서 의미 있게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카메라가 많이 얘기를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뉴스를 보신 것처럼 뭐 LG 이노텍이 테슬라한테 뭐 1조 원 이상 카메라를 수주했다. 네. 그만큼 보면은 카메라가 자율주행을 들어갔을 때는 단순하게 전방의 어떤 물체를 인식하는 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아다스나 그런 부분을 분석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들어갔을 때 이제 카메라가 이 현재는 6개 정도에서 12개 정도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알고리즘이 또 포함이 된다면은 또 판매 가격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IT 부품 업체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됐을 때는 카메라 측면에 가장 성장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은 삼성전기나 LG이노텍 카메라 네. 부분도 현재는 스마트폰 비중이 높겠지만은 자동차 쪽으로 많이 전향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견 카메라 모듈 업체인 뭐 MC넥스나 파트론도 점차적으로 사업 방향을 자동차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업체를 봤을 때는 약간의 전장화 비중이 얼마큼 올라왔느냐 그런 숫자를 좀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더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전기차도 IT 섹터인가요?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큰 의미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시- 보면은 예. 자동차 애널과 IT 애널이 같이 합쳐집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현재는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장기적으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알겠네요. IT 섹터가 더 셉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디스플레이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오늘 마침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다 디스플레이 관련 얘기로 맞습니다. 귀결이 돼서 이런 XR 때문인가요? 이런 카메라 모듈 때문인가요? 많이들 여쭤보시면서 디스플레이 관련 주식의 향방이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네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LCD 패널 가격이 LCD. 너무 많이 빠져서 수익성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 것처럼 연말 정도 되면은 이제 패널 가격도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애플의 전략이 지금 OLED라는 디스플레이 한국 업체들이 이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스마트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아이패드, 그다음에 맥 컴퓨터까지 확장이 된다면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반사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아까 것처럼 주가 저점, LCD 패널 가격 반등 맞물리면서 좀 이제 주가 측면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전방위적으로 드렸는데 술술술술 네. 역시 이 구역에 터줏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시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IT 담당의 박강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